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자, 2026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최종 합격자까지 공개가 됐고요. 자, 그래서 최종 합격자 통계란 게 나옵니다. 국가직에서는. 그래서 연령대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 이미 보신 분들이야 뭐 이제 끝났으니까 네, 시험 보실 분들은 이 상황이 이렇구나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 중에 답이 또 여기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엑셀로 돼 있는데요. 합격선 및 최종 합격인원. 합격선 궁금하잖아요. 근데 합격선은 항상 필기 합격선입니다. 필기 합격선. 최종 합격선이 아니란 것만 기억하세요. 최종 합격선이란 거는 원래 없습니다. 왜냐? 필기 합격자, 필기 시험에 대한 합격자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최종 합격자는 필기 점수만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격선은 없습니다. 면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우수, 보통, 미흡밖에 없어요. 점수화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격선은 필기 합격선이다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쪽 성이 30%에 미달되면 더 플러스로 뽑습니다. 네, 더 많이 뽑아요. 더 많이 뽑은 다음에 비율을 맞춰요. 그게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거예요. 양쪽 성에 대한 평등이다 하는 거고, 자, 밑에 보시면 연령별 현황 이런 거 있어요. 합격자, 최종 합격자 연령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하는 게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작아요. 만 18세, 이거 만 나이로 돼 있는 겁니다. 만 18세, 19세. 그러니까 만 나이는 아니고 그 해 연도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는 해, 만 19세가 되는 해, 그런 기준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고3이나 뭐 졸업생들, 그다음에 뭐 대학교 1학년생들, 뭐 요런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가공무원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적어요. 10명 미만이에요. 네, 거의 1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꼭 학교 갈게요. 그래, 마음 맞아. 근데 이렇게밖에 안 돼,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나이 맨날 물어보잖아요. 가장 많은 나이는 어디겠어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24에서 27세. 아니, 다 해서 그냥 24에서 29세 가장 많아요. 여기 세 개로 다 뭉쳐 있죠. 여기가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요? 26에서 27세. 이때 나이가 딱 취업할 나이예요. 그래서 이때가 좀 많아요. 물론 지원자가 많으니까 합격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많이 나요. 그다음에 요즘 좀 변화된 거라고 하면 여기가 좀 많아졌어요. 30세.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거죠, 이제. 나이가 많아져 갖고 넘어온 거예요. 몇 년씩 하시는 분도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두터워졌습니다. 30, 31세 여기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 비율상으로 보면 여기 22에서 23세보다 훨씬 많죠. 30에서 31세가. 합격하시는 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나이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자세하게 뭐 50세 있냐 40세 있냐 하는데 36세 이상으로 그냥 다 해놨는데 있습니다.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어요.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공부를 뭐 점수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겠죠. 네, 점수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 점수를 이제 볼 거예요. 뭐냐? 밑에 보시면 필기 시험 점수 분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게 이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작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필기 시험 본 사람들. 자, 실제는 뭐 접수한 사람은 뭐 10만 명인가 그럴 거예요. 몇만 명이지? 여기 접수한 사람은 네, 10만 명, 10만 8,578인데 응시가 8만 1,000원 8만 1,000원이 아니라 8만 1,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 정도가 안 왔어요. 아예 노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만의 점수를 쫙 다 뿌려 본 거예요. 몇 점에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평균 점수로 돼 있습니다. 평균. 5과목 평균. 자, 그래서 여기서 볼 건 뭐냐? 이 과락자. 자, 과락자가 무려 4만 1,471명이 나왔습니다. 8만 1,000명이야. 4만 1,000명이야. 50%입니다. 50%. 과락이 요번에 올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무슨 이유인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뭔지 알죠? 네, 50%가 과락이 났어. 보통 40%대에 나오거든요. 네, 시험이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네, 어떤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 과락자가 속출합니다. 과락하면 절대 학교 갈 수 없어요.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자, 절반 이상이 일단은 과락으로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경쟁률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긴 경쟁률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몇 명이 이제 응시했다 이게 경쟁률이잖아요. 뭐 일종의. 그럼 뭐 10대 1, 뭐 20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 날리고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과락자가 경쟁자 아니죠, 여러분. 과락은 아무리 시험 봐서 해도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쟁자에서 빼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4만 명이 실제 경쟁률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4만 명이. 그러면 선발 예정 인원은 3천 명이니까 확 줄죠, 일단은. 네, 그리고 또 점수대를 보자고요. 자, 50점 미만.
네, 50점만. 일반 전형에서 50점 맞고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당연한 거죠. 근데 50에서 55. 여기가 벌써 2,000명, 3,000명. 네, 이 정도 되죠. 여기 60점도 합격하기 어렵죠, 여러분. 알죠? 합격선이, 여기 합격선 보시면 그 낮지 않아요. 네, 88, 90점대로 다 돼 있죠. 네, 여기 뭐 장애 전형 빼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뭐 사실 뭐 여기 70점부터 여기까지는 다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사실은 예, 합격권하고 먼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해도 10,000명에다가 16,000에다가 여기서 또 16,000이 또 빠진다 해서 41,000에서. 그 나머지 이제 여기에 한 70%, 75점 이상 요 사람들이 뭐 어쨌든 합격권에 있는 합격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경쟁자가 자기들끼리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뒤쪽에. 경쟁률 왜 이렇게 낮지? 아니죠. 자기는 어차피 떨어진 사람을 뺐어요, 이미.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경쟁률을 얘기해야 되지 밑에 계신 분들이 경쟁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항상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네, 4, 50점 맞는 분들이 경쟁률에 되게 신경 써요. 점수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경쟁률에 신경 써요. 그래서 경쟁률 낮은 거 없어요. 낮은 거 없다고 점수가 낮지 않아요. 예, 경쟁률이 낮다고 점수가 낮지 않다고요. 그거는 이 공무원 시험이란 거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흘러왔어요. 미달되는 일 없어요. 일반 전형에서는. 네. 누구든지 수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장애 전형은 가끔 미달도 나오고 그래요. 아니면 과락으로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명도 이제 40점 미만이 다 돼가지고 전부 다. 아마 여기 보시면 있을걸요? 최종 합격자 없는 게 있을걸요? 아마? 네. 장애 쪽에 가시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뻥 뚫려 있는 게 이게 그겁니다. 네. 여기 이제 한 명도 못 통과한 거지. 두 명이 두 명이 응시했는데 두 명 다 과락을 못 넘겼어요. 이런 경우 이제 장애 전형에선 나와요. 근데 일반 전형에 잘 안 나옵니다. 네, 일반 전형에선 그럴 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렇고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기시험 점수 분포 현황이 있는데 이거 보고 어떤 분들이 좋아해요. 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이만큼 많구나. 그래서요? 이게 즐거울 일이야? 아니죠. 어차피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뭐 떨어지는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건가요? 왜? 어차피 선발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그잖아. 선발 인원 정해져 있잖아. 선발 인원만큼 뽑지. 예, 뭐 점수 높다고 더 많이 뽑고 그런 건 없어요. 낮다고 뭐 건져주고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3,420명, 3,320명 안에 들어야 합격하는 거지. 여기 밑에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 10,000명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누구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이번에 점수 잘 나왔어? 그럼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본 사람은 말 안 합니다. 근데 못 본 애들은 저보다 못 본 사람은 20명도 넘어 이래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밑을 왜 깔고 예? 밑을 까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얘는 특히 등수로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왜 밑을 바라봐요? 위를 바라봐야지. 동질감을 느껴요? 이렇게 같이 못하는 사람이 많구나? 안 되죠. 공무원 시험 왜 공부하는데? 합격하려고 공부하는데. 떨어진 사람들 같이 뭐 연민 느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가산 특전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산점. 그래서 일반적인 직렬들, 기술 직렬들은 가산점이 대부분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뭐 기계 같은 경우는 30명이 합격했는데 2명만 빼고는 나머지 다 가산점이 있어요. 자격증 가산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기술 직렬은 가산점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일반 행정 없고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있죠. 네, 직업 상담사 같은 거. 고용노동하고 직업 상담 있죠. 자,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2명 빼고 177명. 네. 이게 2명이 뭐지? 잠깐만. 줄이 보기 어려워. 취업전에 맞네. 비가산을 봤어야 되는데 잘못. 요 라인이 비가산이네요. 자, 그럼 고용노동 다시. 네, 고용노동 어디 갔어? 직업상담 일단 2명 빼고는 다 있는 거죠. 직업상담은 직업상담직을 하면 당연히 직업상담사를 따갖고 온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물론 없어도 점수가 높으면 합격합니다. 가산점 5점이죠. 평균 5점.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나는 합격할 만큼이 되면 되고, 고용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고용노동 366명이 없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 갖고 오는 건 또 아니야. 고용노동에는 점수가 높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산점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내가 합격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버리면 가산점 필요 없죠. 네, 5점 없어도 합격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훨씬 더 낮은 점수 이하에 있어요. 훨씬 더 낮은 점수 60점대 막 있어. 그깟 5점 더해도 합격선에는 못 가죠. 그럼 어떨 때 중요하겠어요? 합격 등수에 들락말락할 때 내가 가산점 5점이 있으면 플러스 돼가지고
한 명을 제끼고 내가 합격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가산점이라는 게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러면 아 이게 예전에는 근데 굉장히 높은 퍼센트는 좀 낮아지긴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언제 공부해서 따냐고. 있는 사람들은 플러스해서 넣으면 되는데 없는 사람들이 이걸 또 굳이 따겠다 해갖고 이거 공부하다가 뭘 못해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아 가산점이 없어도 절반 이상을 합격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직업 상담사를 꼭 따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1년 동안 가령 공부해서 8, 90점 맞을 수 있느냐? 능력이 특출해. 뭐 작년에까지 계속 공부했는데 이 5%가 없어 떨어진 것 같아. 일종의. 뭐 그러면 이거 따야 되겠죠. 마음의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 난 공부도 안 했어. 이제 공부 시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직업 상담사까지 따고 할래. 어느 세월에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공부 또 언제 하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론 이거는 올해 또 기준이잖아요. 올해 기준. 자, 고용노동 한번 보자. 얘가 좀 특이해서 그래요. 자, 고용노동 합격선이 보면 되지 뭐. 자, 고용노동이 참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상하게. 장애고, 공업이고, 여기네. 여기죠. 여기네. 79점입니다. 79점. 네, 합격선이. 자, 그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밑에는 막 96점이잖아. 여기 89점이고 왜 79점밖에 안 돼 이러죠. 이 과목이 어려워서 내려온 거예요, 점수가. 왜냐면 4,000명이나 시험 봤는데. 그죠? 4,000명이나 시험 봤는데 79점일 리가 없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뭔가 어려운 과목이 자기네 전공 과목이 어려우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돼 또. 자, 고용노동. 분포도를 보면 돼요. 고용노동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고용노동 보면 네, 앞쪽에 상위권에는 많이 없고 요 중간쯤에서부터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이 어렵나 두 과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점수 합격선이 낮다고 해서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이건 쉽게 합격하겠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게 점수가 전체적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두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은 자, 이 선발 인원 세무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이 많아요. 1,000명이나 되잖아. 거기다 뭐 어려워. 그러면 또 떨어져요. 60점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나? 기억 안 나는데. 어제 10점대 될 수도 있고 80점대 되고 90점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수는 이 연도에 이 선발 인원과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매년 고정되어 있는 점수가 아니에요. 합격선이라는 거는 고정된 점수가 아니라고. 이 합격선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합격선은 여기 보시면 자 합격 인원 있죠. 합격 인원. 여기 지금 91점은 일반 기계에 이 91점이라고 나온 거는 필기 합격 인원 36명인데 여기는 양성평이 헷갈려. 자, 밑으로 내려가자. 요거 하자. 화공에서 15명이 합격됐죠? 15등의 점수가 90점입니다. 이 양평 있는 거는 이 어느 쪽 성이 더 모자른지 해보고 그 사람이 요거예요. 남자가 만약에 모자랐다고 하면 요 점수고 꼴등이. 그러니까 꼴등의 점수야. 그래서 합격 커트라인은 커트라인. 정해져 있는 점수가 아니고요. 등수로 뽑기 때문에 등수의 마지막 사람의 점수야. 그런데 잘 보시면 기계 이거 보세요. 아까 화공에서 10명 뽑잖아요. 그런데 필기 합격 인원이 15명이다. 결국 5명은 탈락해요. 5명이 탈락하고 10명이 합격해야 되잖아. 그럼 결국은. 그죠? 최종 합격 인원은 보면 10명이 합격했잖아. 봐. 15명을 선발해 놓고 필기해서 면접 보고 나서 10명이 합격했어요. 5명은 어떻게 됐어요?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도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면접에서 떨어졌구나. 그건 아닙니다. 면접을 봤는데 똑같이 보통이야. 보통이야. 근데 내 점수가 90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나는 15등 점수잖아. 90점이니까.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동점이니까. 면접이 다 동점이야. 그러면 필기시험 점수가 앞에 있는 사람 먼저 합격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지금 합격선은 최종 합격선은 93점이나 5명을 올라가야 되니까 92점이나 93점 정도 될 거예요. 올라가서 더 위로 5명을 올라간 점수가 최종 합격 점수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면접에서 미흡받았거나 이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점수만 보고 뭘 해야 된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90점. 이게 왜냐하면 선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선발 인원 적으면 점수가 올라가요. 상위권에서 쫙 자르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시험 공부하기가 힘들죠. 근데 시험 공부할 때는요. 이거 사실 상관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목표는 무조건 100점이야. 여러분들 목표 잡고 80점 잡고 이런 사람도 있죠. 이거 보고서는. 80점 맞으면 합격하구나. 80점 해야지. 그 80점은 맞아야지 하는 거가 본인은 못 맞아요. 어차피. 80점을 만약에 목표를 잡으면. 왜? 80점 목표로 잡았다는 거는 과목당 몇 개씩 난 틀릴 거야.
아니, 고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틀릴 거라는 예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은 단어는 날려버립니다. 하기 싫으니까. 좀 어렵다 싶으면 안 해요. 어차피 난 뭐 네 문제 정도는 틀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 시험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80점 만약에 내가 목표로 했어. 몇 개 단어는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60점도 안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고 거기서 한두 개 실수해서 90점 맞고 합격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공무원 시험 계속해서 떨어지고 필기시험 점수 분포 현황에 보듯이 밑에 쪽에 자기도 포진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과락자들, 이 사람들도 다 예, 뭐 물론 이제 뭐 실수해서 그런 분도 있지만 상당수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 합격선 보고서는. 예. 그리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또 시험 보러 오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많다. 사실 과락자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솔직하게 공부 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만 절반 이상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시험 봐서 운에 맡기시는 분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지방직에 합격할 수도 있겠죠. 몇 개월 더 공부해서.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 한 60점 미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절반 이상을 못 맞춘다는 거는 일단 공무원 시험에서는 합격하기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일반 전형에서는. 근데 그걸 노리시는 분이 있던데 꿈을 깨야 된다. 꿈을 깨야 된다. 찍어서 맞추면 되죠. 한두 개 맞겠지. 절반은 못 맞습니다. 그래서 과락자 보면 놀랠 노자예요. 사실은 놀랠 노자예요. 이렇게나 많은가 하고 반문을 할 정도로 많아요. 올해는 특히 많습니다. 50%. 물론 지방직 시험은 좀 다르겠지만 지방직 이런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요. 각 지역별로 다 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방송하는 이유는 이거 보는 법하고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된다.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거는 그거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 100점 맞고 싶은 사람이 대충대충 할 리가 없죠. 공부를 그렇게 해야지만 합격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자꾸 떨어지지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